50대 디자인 회사 대표의 아름다운 여성이 20대 남성 신입사원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며 50대 나이에 그에게 임신당하는 기적적인 가족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동쪽 한때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소리와 기름 냄새, 잉크와 종이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로 가득 찼던 성수동. 이제 그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기묘한 동거를 하는 서울에서 가장 뜨겁고 혼란스러운 에너지로 꿈틀대는 심장부로 변모해 있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붉은 벽돌의 낡은 공장들 사이로 미끈한 유리창 너머 최신 유행을 전시하는 편집숍과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실험 정신이 숨 쉬는 스튜디오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 이질적인 풍경 속 유독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선 거대한 회색 벽돌 건물. 녹슬어 삐걱거리는 철제 간판에는 스튜디오 레버린스라는 이름이 세월의 풍파 속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육중한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기가 느껴졌다. 오래된 기계의 금속성 냄새와 갓 볶은 스페셜티 커피의 향긋함, 최고급 종이와 잉크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날카롭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팽팽한 긴장감. 거대한 층고 아래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기둥과 벽 사이로 최첨단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들이 둔탁한 소음을 내며 움직였고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에는 희귀한 디자인 서적과 예술 작품집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디자인 노동의 공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디자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최전선이자 가장 격렬한 미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작들이 탄생하고 폐기되는 치열하고 잔혹한 창조의 용광로였다. 그리고 그 용광로의 가장 뜨거운 불꽃을 다스리는 존재, 때로는 여왕으로, 때로는 폭군으로 불리는 51세 나이의 백은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디자인계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다. 파리 유학 시절 천재적인 재능으로 유럽 디자인계를 놀라게 했던 그녀는 귀국 후 돌연 스승과 결별하고 홀로 성수동에 버려진 공장을 개조해 스튜디오 라비린스를 세웠다. 이후 그녀는 건축, 제품 디자인, 가구, 그래픽, 심지어 순수 미술의 영역까지 넘나들며 기존의 모든 문법과 경계를 파괴하는 전위적인 작업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기능적인 것을 넘어 시대를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찬사를 받으며 수많은 국제적인 상을 휩쓸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독창성과 예술성에 기꺼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동시에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운 성정과 예측 불가능한 변덕 앞에서 숨막히는 복종을 강요당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 그리고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비정한 태도는 그녀에게 얼음 마녀라는 악명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왕국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차갑고 위태로웠으며 그 안에서 그녀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고독한 지배자로 군림했다.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지독한 배신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다. 10여 년 전 스튜디오 공동 창업자이자 미치도록 사랑했던 연인 50대의 차승혁은 그녀의 재능과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다. 그는 백은하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스튜디오의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녀를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백은하는 피를 말리는 법정 다툼과 주변의 냉대 속에서 처절하게 싸워 간신히 스튜디오를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냉소. 그녀는 스스로를 두꺼운 얼음벽 뒤에 가두었고 오직 일과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그 견고했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한 슬럼프가 찾아왔고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신화처럼 느껴졌다. 스튜디오의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그녀를 향한 세상의 찬사는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은 더욱 앙상해졌고 창백한 피부 아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모든 감정을 차단한 듯 텅 빈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그러나 아주 가끔 깊은 심연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위태롭게 흔들리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불길한 고요함, 혹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스튜디오 라비린스의 두꺼운 철문 안으로 27세의 문지환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질적이었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으로 무장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는 지방에 이름 없는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변변한 포트폴리오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가 면접장에서 백은하에게 내밀었던 것은 수십 번의 퇴짜 끝에 겨우 얻은 작은 공모전 수상 경력과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과 디자인에 대한 절박한 열정이 뒤섞인 어색한 미소뿐이었다. 백은하는 왜 자신이 그 수많은 엘리트 지원자들을 제치고 이 보잘것없는 청년을 선택했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스케치북 귀퉁이에서 발견한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섬광처럼 빛나던 어떤 가능성,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은 날것의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과는 정반대의 순수함을 가진 존재를 통해 어떤 구원을 갈망했던 무의식적인 발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선택이 자신과 스튜디오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했다. 스튜디오에서의 지환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였다. 그는 눈부신 재능을 가진 괴물들 사이에서 주눅들었고 숨막히는 속도, 경쟁과 살벌한 내부 정치 속에서 끊임없이 벽에 부딪혔다. 최신 3D 렌더링 프로그램은 외계어처럼 복잡했고 클라이언트와의 미묘한 신경전은 매번 진땀을 흘리게 했다.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백은하의 존재 자체였다. 그녀는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미숙함을 경멸했고 그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 그녀는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디자인 시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소리쳤다. 이게 디자인이야?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 선 하나, 색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무슨 디자이너 행세를 해. 당신 같은 존재는 우리 스튜디오의 수치야.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거 치우고 사라져.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은 그의 산산조각 난 자존심처럼 느껴졌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차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몇 번이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사표를 삼켜야 했다. 그가 여기서 무너지면 병상에 누워 아들의 성공만을 기다리는 홀어머니 오미숙 여사와 선천적인 장애로 그의 도움이 절실한 여동생 문지아의 살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는 디자인만이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다. 그는 치욕과 모멸감을 삼키며 밤마다 불 꺼진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다. 낡은 노트북으로 디자인 강좌를 보고 버려진 시안들을 주워 밤새도록 따라 그리며 부족한 기술을 메워나갔다. 그런 지환의 모습을 남몰래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스튜디오의 창립 멤버이자 안살림을 도맡고 있는 오정숙 실장 50대 후반. 그녀는 백은하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화려한 성공과 그 이면에 감춰진 깊은 고독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백은하의 가혹함이 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임을 알았기에 그 칼날 아래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지환의 성실함과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선량함에서 어떤 희망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백은하 몰래 지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그의 작은 실수를 눈감아주며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든든한 선배처럼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반면 스튜디오 내 권력의 정점을 향해 야심을 불태우고 있던 디자인 1팀 팀장 최민준 30대 중반은 지환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백은하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차기 파트너 자리를 넘보고 있었기에 백은하의 예측 불가능한 관심이 지환에게 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겉으로는 능력 있는 선배인 척 지환을 지도했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그의 공을 가로채거나 결정적인 순간 실수를 유발하며 그의 성장을 방해했다.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지환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냉혹한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또 다른 시선, 지환과 입사 동기인 김다솜 20대 중반은 처음에는 지환의 어수룩함을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묵묵한 노력과 숨겨진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최민준의 비열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꿋꿋함에 점차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환에 대한 미묘한 호감과 경쟁심, 그리고 최민준에 대한 반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이 미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스튜디오 라비린스를 옥죄는 위기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고 거대해져 갔다. 해외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가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클라이언트의 자금난으로 공중분해되면서 스튜디오는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으며 직원들의 월급은 몇 달째 밀리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가 쌓여갔고 한때 창의적인 에너지로 넘실대던 공간은 불안과 절망의 냉기로 가득 찼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에는 과거의 망령 차승혁이 있었다. 그는 거대 건설 자본과 결탁하여 스튜디오 라비린스의 부지를 탐내고 있었고 백은하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헐값에 스튜디오를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언론계와 정관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스튜디오의 재정 위기를 더욱 부풀리고 백은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다. 심지어 스튜디오의 핵심 디자이너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이직을 종용하는 등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비열한 공작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스튜디오를 빼앗는 것을 넘어 과거 자신을 처절하게 거부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믿는 백은하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뒤틀린 욕망의 최종 목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은하가 수년 전 발표하여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대표작 기억의 정원이 해외의 한 신진 작가의 졸업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차승혁과 몰래 손을 잡은 최민준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파괴 공작이었다. 최민준은 과거 백은하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폐기했던 수많은 스케치와 아이디어 노트들을 빼돌렸고 그중 일부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조작하여 마치 백은하가 표절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조작된 자료들을 해외의 아트 전문 웹진의 익명으로 제보했고 이는 순식간에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천재 디자이너의 추악한 이면, 예술적 양심을 저버린 표절 스캔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고 백은하는 순식간에 존경받는 예술가에서 파렴치한 표절 작가로 낙인 찍혔다. 과거 그녀를 추앙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고 예정되었던 전시회와 프로젝트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명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백은하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독한 술과 신경 안정제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원들에게조차 이유 없는 분노와 히스테리를 폭발시켰다. 특히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지환의 존재는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와 함께 뒤틀린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내 눈엔 내가 우습게 보여. 다 내 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온 뒤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녀는 자신의 실패와 절망을 모두 지환에게 투사하며 그를 잔인하게 몰아붙였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혹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넥스트 웨이브가 판교에 건설하는 신사옥의 아트 디렉팅 및 공간 디자인 총괄 프로젝트. 수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초대형 사업이었고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만약 스튜디오 라비린스가 이 경쟁 PT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다면 단숨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백은하에게는 이 기회마저 버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팀원들은 리더의 부재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했고 스튜디오 전체가 짙은 패배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체념하고 스튜디오의 종말을 예감하던 바로 그 순간 문지환이 밤새워 그린 수백 장의 스케치와 빼곡하게 분석 자료가 담긴 두꺼운 콘셉트북을 들고 백은하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퀭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백은하를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대표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아직 싸울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스튜디오 라비린스인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인지 저들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한 힘과 울림을 담고 있었다. 백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콘셉트북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스튜디오와 깊은 절망에 빠진 그녀 자신을 향한 한 젊은 디자이너의 간절한 외침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과 지환의 간절한 설득에 힘입어 백은하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녀는 지환이 제시한 혁신적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잠들어 있던 창조적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PT 전략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작업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다. 하지만 내부와 외부의 방해 공작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차승혁에게 매수된 재무 담당 이사는 PT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했고 스튜디오 내부에 남아있던 차승혁의 끈앞풀들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작업 중인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특히 해고된 후에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최민주는 백은하의 표절 의혹을 경쟁 PT 심사위원들에게 익명으로 투서하는 등 그들의 제기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PT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최종 결과물과 핵심 데이터가 저장된 메인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모든 자료가 암호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명백한 외부 해킹 공격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은 짙었다.
백은하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고 팀원들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스튜디오 전체가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침몰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문지환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IT 보안 전문가였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밤샘 작업 끝에 랜섬웨어의 암호를 풀고 서버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해킹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공격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경쟁 PT에 참여한 다른 유력 스튜디오였고 그 배후에는 차승혁과 최민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들은 스튜디오 라비린스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해킹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지환은 이 모든 사실을 백은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복구된 자료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밤을 꼬박 새워 PT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 그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과 IT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지켜보는 이들을 경탄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해결사처럼 보였다. 오정숙 실장과 김다솜 역시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자료 정리와 PT 준비를 도왔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팀원들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에게 힘을 보탰다. 그들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PT 당일 발표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심사위원들, 날카로운 눈빛의 경쟁사 관계자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즐기듯 지켜보는 차승혁의 냉소적인 얼굴까지. 백은하와 지환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혹은 모든 것을 건 결투에 나서는 검투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섰다. 발표가 시작되자 백은하는 예상대로 극심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손을 더듬거렸다. 그녀의 불안정한 모습에 심사위원석에서는 술렁임이 일었고 차승혁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바로 그때 지환이 조용히 백은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지 않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넥스트 웨이브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과 기술 철학 그리고 인간과 공간의 조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고 기술적인 분석과 인문학적인 통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특히 그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즉석에서 3D 모델링과 스케치를 넘나들며 설명하는 공간 구현 방식은 혁신적이면서도 매혹적이어서 심사위원들은 물론 경쟁사 관계자들까지 숨을 죽이고 그의 발표에 몰입했다. 그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고 좌중은 그의 천재성에 압도당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차승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백은하의 표절 의혹과 스튜디오의 재정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며 백은하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려 했다. 백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순간 지환이 다시 한번 그녀를 도우하며 나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표절 의혹이 최민준의 조작이었음을 밝히고 최근 밝혀진 재무 담당 이사의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 일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쟁 스튜디오가 불법 해킹을 통해 자신들의 PT 자료를 탈취하려 했으며 그 배후에 차승혁이 있다는 정황 증거까지 제시했다. 판세는 극적으로 뒤집혔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모든 시선은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진 차승혁에게 쏠렸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지환은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라비린스는 비록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저희의 진정성과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깊은 울림을 주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스튜디오 라비린스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진실과 열정의 힘으로 일궈낸 기적이었다.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차 안 백은하와 지환은 탈진한 듯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신뢰와 존경,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위태로운 불꽃은 이제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스트 웨이브 프로젝트 수주라는 극적인 반전은 스튜디오 라비린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지만 동시에 백은하와 문지환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스튜디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감정적 거리는 급격히 좁혀졌다. 치열한 디자인 논쟁은 때로는 서로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격렬한 교감으로 이어졌고 밤샘 작업 후 함께 마시는 싸구려 커피 한 잔은 최고급 와인보다 더 진한 위안과 친밀감을 선사했다. 지환은 백은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통찰력에 존경심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고 백은하는 지환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한계를 모르는 대담한 상상력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젊은 날의 열정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성장을 이끄는 스승이었고 때로는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가장 깊은 이해자였다. 일과 사적인 감정의 경계는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계속되는 경무와 스트레스로 탈진 상태에 빠진 백은하가 스튜디오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다. 지환은 조용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그녀를 간호했다. 새벽녘 희미하게 눈을 뜬 백은하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지환의 깊고 따뜻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순간 이성과 논리를 넘어선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 두 사람을 덮쳤다. 망설임과 두려움,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격정적인 입맞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베어 문 것처럼 위험하고도 달콤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 휩싸여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처럼 격렬하고 위태로웠다. 함께 있는 순간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경에 빠졌지만 돌아서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절망해야 했다. 24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그림을 의미했다. 백은하는 지환에게 깊이 빠져들수록 과거 차승혁에게 당했던 배신의 트라우마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했다. 그녀는 지환의 진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내뱉거나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친밀함을 표시하며 그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반응을 떠보았다. 때로는 그의 젊음과 미래를 걱정하는 듯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그를 소유하려는 듯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과 불안정한 모습은 지환을 깊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지환 역시 백은하를 향한 사랑과 그녀의 성공한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자신의 초라함과 열등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는 백은하의 불안정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영웅적인 욕망과 이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는 때로는 백은하의 상처를 보듬는 헌신적인 연인이었다가도 때로는 그녀의 집착과 통제에 숨막혀하며 거칠게 저항하는 반항아였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불안, 깊은 신뢰와 지독한 불신이 위험하게 교차하는 격렬한 줄다리기와 같았다. 스튜디오 내부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둘러싼 소문과 억측으로 들끓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백은하의 권위 앞에서 침묵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며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했다. 특히 최민준의 몰락 이후 그의 자리를 넘보던 몇몇 야심 있는 디자이너들은 지환을 대표의 정부라 폄하하며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고, 은밀하게 그의 뒷조사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지환을 남몰래 흠모하며 지켜보던 김다솜은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안타까움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환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동시에 백은하의 그늘 아래 있는 그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때로는 지환에게 조언을 건네며 그의 편이 되어주려 했지만 때로는 냉담한 태도로 거리를 두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정숙 실장만이 유일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도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이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백은하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지환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고 파멸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위태롭게 이어지던 백은하와 지환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차승혁의 협박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촬영한 두 사람의 애정 행각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백은하에게 스튜디오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업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자료를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하여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백은하는 절망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스튜디오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환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차승혁과 위험한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지환은 격분했다. 그는 백은하가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명분 아래 또다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언제까지 나를 어린애 취급할 겁니까? 왜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백은하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 인생 망치기 싫어서 그래.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그녀의 냉정한 말은 지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는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안고 그날 밤 말없이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백은하는 무너져 내렸지만 차마 그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잔인하게 설득할 뿐이었다. 지환마저 떠나버린 후 백은하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차승혁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스튜디오는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작업실에 틀어박혀 술과 약물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한때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호령했던 여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초라하고 망가진 한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오정숙 실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 했지만 백은하는 모든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깊은 어둠 속에 가두고 서서히 침잠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극심한 현기증과 복통을 느끼며 작업실 바닥에 쓰러졌다.
오정숙 실장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백은하는 응급 검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임신 5개월. 거의 폐경이라고 진단받았던 몸. 평생 불임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 찾아온 생명. 하지만 그 생명의 아버지는 이미 그녀 곁을 떠나버린 남자 문지환이었다. 의사는 산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초고령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극도로 높다며 조심스럽게 임신 중절을 권유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최악의 상황. 아이를 낳아 기를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의 손으로 이 작은 생명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신이 그녀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이자 잔인한 형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아이의 존재를 확인한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깊은 절망과 신락 같은 희망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길을 잃고 표류했다. 오정숙 실장은 차마 지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망설였다. 이미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끝난 관계였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엄연히 그의 아이이기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오정숙 실장은 지환에게 연락해 백은하의 상태를 알렸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지환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백은하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지환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인 듯 요동쳤다. 분노와 원망, 후회와 죄책감, 연민과 슬픔, 그리고 아직도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씨가 뒤엉켜 그를 극한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했다. 이 잔인한 운명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백은하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그는 백은하가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내가 지킬게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은하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했다. 부서지고 망가진 두 영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라는 가느다란 끈으로 위태롭게 다시 이어졌다. 백은하의 만삭 임신과 문지환의 극적인 복귀, 그리고 두 사람의 재결합 소식은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스캔들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잔인하고 집요하게 그들을 물어뜯었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 뒤에 숨은 비열한 악플러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차마 인간의 언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저주와 욕설이 난무했다. 일부 황색 언론들은 노욕에 눈먼 늙은 마녀와 야망에 찬 젊은 제비의 파멸적 로맨스, 콩가루 집안, 막장 드라마의 현실판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내며 그들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했다. 특히 아이의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백은하의 양육 능력을 의심하며 아동보호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선동까지 등장하며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차승혁과 최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후에서 여론을 더욱 교묘하게 조작하고 확산시켰다. 차승혁은 영향력 있는 언론사 간부들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여
백은하와 스튜디오 라비린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했고, 최민준은 수십 개의 유령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와 조작된 비난 글들을 퍼뜨렸다. 심지어 일부 광신적인 안티들은 백은하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거나 지환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며 협박하는 등 그들의 일상은 공포와 불안으로 잠식당했다. 지환의 가족들은 또다시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아들의 소식을 접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지환의 여동생 지아는 오빠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가족을 향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친척들은 지환을 집안 망신시킨 놈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일부는 호적에서 파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지환은 산산조각난 가족 관계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와 동생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다. 매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지만 그는 차마 백은하와 뱃속의 아이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동생 지아를 찾아가 반드시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감내하며 백은하의 곁을 더욱 굳건히 지켰다. 그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책임감은 백은하에게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큰 짐을 짊어진 그에게 끝없는 미안함과 부채감을 느꼈다. 백은하는 초고령 임신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세상의 잔인한 시선이라는 정신적 폭력까지 견뎌내야 했다. 임신 중독증 증세는 날로 악화되어 혈압이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고, 단백뇨와 심한 부종으로 거동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과 입원 치료를 권고했지만 그녀는 병원에만 누워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환과 오정숙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매일 스튜디오로 향했다. 스튜디오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전쟁터였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고, 화상회의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을 설득했으면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 인터뷰에도 당당하게 응했다. 사람들의 동정이나 비웃음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뱃속에서 꿈틀대는 생명의 경이로운 움직임과 언제나 자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지환의 존재.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오정숙 실장은 딸처럼 혹은 여동생처럼 백은하를 살뜰히 보살피며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김다솜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스튜디오의 실무를 책임지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 위 작고 위태로운 배에 올라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희망의 항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이 최고조에 달하고 백은하와 지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것은 바로 차승혁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과거 차승혁과 함께 일했거나 투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의 비열한 배신과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았던 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은 차승혁이 수년에 걸쳐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차승혁이 최민준과 공모하여 백은하의 아이디어를 조직적으로 도용하고 해외 비엔날레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던 증거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차승혁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지만
백은하와 지환이 겪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환과 김다솜 그리고 오정숙 실장은 이들을 설득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확보되면서 지환은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접촉하여 모든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차승혁의 추악한 민낯과 최민준의 비열한 배신,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일부 부패한 언론과 권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그동안 백은하와 지환을 향해 쏟아졌던 비난과 조롱은 순식간에 차승혁과 최민준을 향한 분노와 질타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차승혁과 최민준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동시에 백은하의 표절 의혹은 완벽하게 해소되었고 그녀의 예술적 양심과 명예는 회복되었다. 진실의 힘은 거짓과 음모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스튜디오 라비린스에게도 기적과 같은 회생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백은하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지환이 디자인한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스튜디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디자인은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고, 스튜디오 라비린스는 단순한 디자인 회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되었다. 떠났던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쇄도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서서히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스슐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백은하의 예술혼과 지환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스튜디오 라비린스의 제2의 전성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희망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재기의 희망이 보이던 그 순간 백은하에게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출산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지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임신 중독증 증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혈압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았고 태아의 심장 박동마저 불안정해졌다. 의사는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즉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지환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동 침대에 누워 백은하는 희미하게 눈을 떠 지환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하지 못한 말들과 깊은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환 씨, 정말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기 이름 새벽이라고 지어줘. 어둠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 준 빛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리다가 이내 희미해졌다. 지환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이 직접 지어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기다릴게. 반드시 돌아와 줘, 은하 씨. 수술실 앞 복도에서의 기다림은 영겁처럼 느껴졌다. 지환은 핏기 없는 얼굴로 벽에 기댄 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귓가에는 백은하의 마지막 목소리와 아기의 희미한 심장 소리만이 맴돌았다. 오정숙 실장과 김다솜,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몇몇 스튜디오 식구들이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기도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의 깊은 절망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 위쪽에 붉은 등이 꺼지고 잠시 후 지친 표정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지환은 숨을 멈췄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환은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작은 인큐베이터를 밀고 나왔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작은 아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인큐베이터 유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백은하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녀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곁을 밤새 지켰을 수척하지만 더없이 다정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환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뺨을 쓰다듬었다. 보드랍고 따뜻한 감촉. 그녀의 메마르고 황폐했던 가슴에 뜨거운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분노와 절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충만한 감사와 경이로운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내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모성을 담고 있었다. 지환은 그녀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래요, 당신 딸. 그리고 내 딸. 이름은 당신이 직접 지어줘야죠. 백은하는 지환의 손을 잡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 백서아. 새벽처럼 밝고 환하게 자라라고. 그 순간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을 가르고 찬란한 새벽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미로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눈부신 새벽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다. 퇴원 후 백은하와 지환, 그리고 서아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강변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시작했다. 백은하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과거의 날카롭고 예민했던 모습 대신 딸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어머니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서아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지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악몽처럼 떠오르는 기억들과 세상에 잔인했던 시선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그 상처마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지환은 듬직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로서, 그리고 스튜디오 라비린스의 새로운 리더로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는 백은하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우며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디자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크리에이터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거나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고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백은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하고 격려했다. 서아에게는 더없이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빠였고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스튜디오 라비린스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과거의 명성과 규모에 집착하기보다는 지환과 김다솜을 중심으로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실험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작업들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스튜디오는 상업적인 성공과 함께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는 디자인 그룹으로 거듭났다.
백은하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스튜디오 작업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독재자가 아니었다. 젊은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따뜻한 멘토이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주로서 스튜디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다. 세월이 흘러 서아가 5살 생일을 맞이하던 해 여름, 백은하와 지화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값비싼 예물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서약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꽃잎을 뿌리는 서아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그들의 힘겨웠던 과거를 보상이라도 하듯 눈부시게 빛났다. 식장에는 오정숙 실장, 김다솜을 비롯한 스튜디오 식구들, 지환의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그들의 재기를 도왔던 고마운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여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의 주인공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늦은 밤 잠든 서아의 머리맡에 나란히 앉아 백은하가 지환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창밖으로는 강물 위로 쏟아지는 달빛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지환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현실이죠.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지환 씨.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아를 우리를 지켜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은하 씨. 내 삶에 들어와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서아를 나에게 선물해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미로처럼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었다. 상처는 별이 되었고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흘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 모든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성장하는 눈부신 과정을 보여주는 깊고 장엄한 서사시였다. 백은하와 지환, 그리고 서아. 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의 사랑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새벽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백은하와 문지환, 스튜디오 라비린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그들의 격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생의 시련과 사랑, 성장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요 교훈과 배울 점들입니다. 극한의 역경 속 인간의 강인함과 회복력. 주인공들은 재정적 파탄, 배신, 표절 스캔들, 사회적 매장, 생사를 넘나드는 건강 위기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시련에 연속적으로 직면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꺼지지 않는 희망,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음으로써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재기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복수와 집착의 파괴적인 본성. 백은하를 향한 차승혁의 뒤틀린 복수심과 집착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마저 잠식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는 복수라는 감정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며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것이 현재와 미래마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취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와 진정한 강인함, 철저한 통제와 얼음 같은 방어 기제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백은하는 문지환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을 경험하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타인과 연대할 때 발현된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구원과 성장의 힘. 백은하와 문지환의 사랑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고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구원이자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백은하는 지환을 통해 잊고 있던 따뜻함과 신뢰를 회복했고 지환은 백은하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숙한 청년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며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의 가치.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문지환이 보여준 백은하와 아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오정숙 실장과 김다솜 등이 보여준 묵묵한 지지와 조력은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심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연대만 있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일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 차승혁과 최민준의 교묘한 음모와 거짓 정보는 한때 진실을 가리고 주인공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 앞에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거짓과 불의는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밝혀지고 승리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영원히 가릴 수 없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 재정립. 오직 업계 최고라는 명성과 예술적 성취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던 백은하는 문지환과 서아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타인의 인정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의 평화와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넘어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과 뜻밖의 선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백은하의 임신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처럼 다가왔던 아이의 존재는 결국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생이란 때로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시련처럼 보이는 일 속에도 예상치 못한 축복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사랑과 가족의 의미. 24살의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의 격찬. 초고령, 임신 등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들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이는 사랑과 가족의 형태는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진실한 마음 그 자체임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용서와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 백은하와 문지환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관계가 파탄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의 잘못과 상처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서로를 믿고 손을 잡는 용기를 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하며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때 관계는 더욱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백은하와 문지환의 이야기는 결국 인생이라는 거칠고 어두운 미로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 신뢰와 연대의 힘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빛나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